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소스카는 방송 세 번째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방송에서 그 하드웨어하고 관련된 장비들을 어떤 형태로 원격 스위치를 가져갈 것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오늘 3회차부터는 실질적인 이제 소스를 까야 되는 부분들, 그 부분을 설정을 어떻게 하고, 이 설정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앞으로 한 9회차 정도까지는 계속 필요한 소스들을 열람을 해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서 지난번 첫 번째 방송에서 보셨던 실제 원격에 어떻게 접속을 해서 1, 2회차 방송에서 지금 보셨던 그 장비까지 어떤 형태의 접근을 통해서 장비를 껐다가 켜게 만들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거기에 관련된 소스들을 오늘은 설정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그렇게 진행을 되게 만들 건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제 그 원격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원격 서버라는 걸 만들 텐데 웹 기반으로 되어 있는 원격 서버입니다. 그래서 아파치라는 웹 서버랑 그다음에 PHP라는 언어 랭귀지하고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웹 서비스를 구성을 할 텐데요. 보통 이제 APM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APM이라는 서비스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APM하고 관련된 실행 파일들, 그러니까 지금 아파치는 아파치 그룹에서 다운을 받아야 될 것이고, PHP는 PHP하고 관련된 사이트에서 이제 받아와야 되고, MySQL은 MySQL하고 관련된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아와서 각각 필요한 운영체제에 맞게끔 설치를 해서 쓰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번거롭고 힘들다 보니까 이걸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APM이라는 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PM 툴들 중에 오늘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해드릴 항목은 범용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툴 중에도 하나인데요. XAMPP라고 아파치 프렌즈라는 이제 그룹에서 이 툴을 제작을 해놨어요. 그래서 각 버전별로 아파치의 버전, PHP의 버전, 그리고 MySQL의 버전, 이 버전별로 잘 묶어놨기 때문에 패키지로 그냥 클릭 한 번에 바로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툴을 설치를 해서 어떻게 세팅을 하고 우리가 원격에서 쓸 서버들을 어떻게 배치를 해 놓은 다음에 앞으로 이 소스들을 어떻게 접근을 시켜서 화면에 띄우고 이 소스를 어떻게 변화를 줄 것인지 이제 거기에 관련된 설정들을 해 나갈 텐데요. 자, 첫 번째는 화면을 잠깐 이제 보겠습니다. 보통 XAMPP 같은 경우에는 이제 XAMPP 사이트가 있는데요. 다운로드 받은 사이트가 있는데 구글 사이트에서 XAMPP라고 이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이거하고 관련된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 XAMPP 인스톨 혹은 다운로드 또는 뭐 아파치 프렌즈에서 이제 이걸 진행을 한다라고 이제 적혀 있을 거고요. 미리 이제 접속을 한번 해봤는데요. 보시면 XAMPP라는 사이트는 아파치 플러스 마리아DB,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최근에 버전 10.0이 넘어가면서 마리아DB라는 걸로 이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DB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PHP가 있고 펄이라는 이제 랭귀지가 있습니다. PHP하고 펄은 웹을 만들 때 쓰는 프로그램 랭귀지입니다. 언어이기 때문에 PHP하고 펄 중에 저희가 이제 앞으로 사용하게 될 건 주로 PHP를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약자를 줄여 보면 AMP 또는 뭐 APM 이렇게 해서 AMP 또는 APM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파치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랭귀지 이 세 가지가 합쳐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다운로드로 넘어가서 여기 보면 이제 필요한 버전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마지막 버전은 7.4.6까지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높은 버전을 받는다고 좋은 건 아니죠. 높은 버전을 받게 되면 그 PHP 같은 경우에는 버전이 높아지면 이제 거기에 맞는 형태의 코딩을 거기에 맞게끔 또 바꿔주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는 스테이블로 가장 안정적으로 나와 있는 버전들이 이제 5점대에서 5.6 버전이 가장 라스트 버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교재에서 사용할 버전들은 5.6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6 버전을 지금 찾으셔야 돼요. 쭉 예전 과거 버전을 이제 서치를 해서 찾으시면 과거 버전 나오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과거 버전들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받아놓은 구조인데요. 이게 받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XAMPP 윈도우즈 뭐 5.6.40 이게 가장 마지막 버전이기 때문에 이 버전을 이제 다운로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XAMPP에서 다운받기 힘드신 분들은 저희 영화 스튜디오 사이트에 오시면 거기서 다운로드 할 수 있게끔 게시판에 공지를 해 놓을 테니까 거기서 직접 다운로드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XMPP가 다운로드가 됐다면 보통은 이제 리눅스보다는 윈도우 계열에서 이 실험을 많이 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오늘은 리눅스보다는 이제 윈도우 버전에서 어떻게 설치를 하고 설정을 하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MPP 버전, 윈도우 버전은 내려받은 사이트에서 바로 더블 클릭을 통해서 실행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해주시고 진행을 시키면 화면에 이제 뭐 비타미라는 이제 이 로고가 나오고 뭔가를 하나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디다 설치를 할 건데 뭐 진행해도 괜찮겠느냐,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워닝이고요. 뭐 그냥 오케이 해서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영 문구가 하나 나오면서 이제 설치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넥스트에서 어떻게 설치를 할 건지 패키지들을 물어보는데, 보통은 여기 보시면 이게 뭐 알 수 없는 용어들로 이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이 항목들이 어떤 건지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근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서버 쪽에서 보면 아까 저희가 아파치라는 웹서버를 쓴다고 했죠. 그래서 아파치라는 웹서버가 있고요.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PHP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랭귀지는 그 보조가 되는 이제 언어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를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필수적인 건 아파치, PHP는 필수로 체킹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거 외적인 건 다 보조도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조도구까지 다 설치를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PC에 저게 다 설치가 되다 보면 서버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무거워질 경향도 있으니까 실험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빼내는 게 이제 좋겠죠. 그래서 서버 계열 중에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건 이제 톰캣이라는 이제 서비스, 이것도 아파치하고 똑같은 서비스 서버인데요. 톰캣은 JSP라는 이제 자바 계열의 어떤 서비스를 런닝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서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설치를 하면 둘 다 사용을 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JSP나 이런 걸 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체크해서 풀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메일 서버도 설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메일 서버 필요한 경우에 설치를 하는데, 저희가 만들 교재에서는 이메일도 자체적으로 발송하거나 수신받거나 이런 일은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해제를 하겠습니다. FTP 서버를 이제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보통 무료로 쓸 수 있는 가장 이제 범용으로 많이 나와 있는 게 파일질라라는 무료 서비스 그룹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들어진 서버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서버를 직접 만지는 노트북이나 PC를 쓰는 경우에는 직접 소스를 핸들링 할 수 있으니까 굳이 원격지에 가서 FTP를 이용해서 내가 만든 소스를 다시 올리고 내리고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배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얘기했던 대로 아파치라는 웹서버, 그다음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서버,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PHP, 펄이 있는데, 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프로젝트에서는 사용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체크를 풀어주시고, 밑에 이제 보조도구로 나와 있는 것들은 그대로 두셔도 되는데, 보통 데이터베이스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 PHP MyAdmin이라는 툴을 하고, 그다음에 웹발라이저라는 거는 웹 서비스이기 때문에 웹에서 어떤 서비스를 하다 보면 퍼포먼스가 어떻게 되는지, 문제가 어떤 게 생겼는지 그래프적으로 이렇게 좀 쉽게 분석을 해주는 툴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도는 놔두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페이크 샌드 메일 같은 경우에는 메일 발송기예요. 그래서 메일을 내가 설치하는 PC에다가 직접 메일을 발송할 수 있는 기능을 넣고 싶을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두셔도 되고, 이 부분도 실은 사용할 일은 없기 때문에 배제를 하도록 하겠어요. 배제를 하고 넥스트를 눌러주면, 자, C 드라이브에 XAMPP라는 폴더에다 이걸 다 설치를 할 거다라고 이제 디폴트로 나옵니다. 이대로 두셔도 되고, 폴더를 다른 걸 지정을 하셔도 돼요. 근데 다른 걸 지정하게 되면 나중에 설정할 때 그 땅 폴더, 내가 지정한 폴더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렇게 세팅을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그대로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PC에서는 그냥 그대로 두고 설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 설치가 다 끝났을 때 이 비탐이라는 사이트에서 XAMPP에 대한 사용 방법들을 보겠느냐 안 보겠느냐라는 걸 체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더 해보고 싶다 싶으시면 체크를 두시고, 그게 아니라면 풀고 넥스트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확인을 하고 마지막 넥스트를 눌러서 이제 설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이 XMPP가 지금 현재 이 PC, 제가 지금 오늘 테스트를 하고 있는 PC를 웹서버로 만드는 과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XMPP가 가지고 있는 각종 기능들, 그 다음에 패키지들, 이것들이 지금 현재 압축이 풀리면서
C 드라이브에 XAMPP라는 폴더에 지금 다 설치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설치 과정은 그대로 두시고 다시 돌아와 보면 아까 아파치 프렌즈라는 그 사이트에 보면 XAMPP에 대한 간략한 소개들이 있어요. 뭐 첫 페이지에 보면 동영상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잠깐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은 윈도우 버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 버전, 그 다음에 리눅스 버전, 그리고 맥킨토시, 그러니까 맥 버전까지 다 서버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특별한 유틸리티나 로깅을 빼고는 전부 무료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뭐 이 사이트를 알아두시는 것도, 특히 웹을 서비스 하시는 분들은 좀 유용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뭐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가는 단계인데요. 자, 뭐 잠깐 설치하는 과정이니까 이 화면을 잠깐 보시면 지금 오늘 이제 소스를 풀어드릴 내용들이 그 웹팩이라는 부분인데, 놀라운 기술이라는 회사에서 이게 상업용으로 이미 개발이 돼서 외부에 이제 시판 납품을 하고 있는 모델들 중에 이번 그 소스 까는 방송을 위해서 특별 버전을 하나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버전에는 사용자가 보통 이제 무제한을 쓸 수 있게 돼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교재용 테스트 버전이다 보니까 관리자 어드민 계정이랑 또 하나의 계정을 더 만들어서 한 2명 정도가 로그인을 해서 어떤 원격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유저를 제한을 둔 버전이에요. 그래서 그 외에는 나머지 부분들은 뭐 조금 이따 이제 설치하면서 다시 진행을 하겠지만 상용 버전이다 보니까 라이센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이센스를 이 교재 구매하신 분에 한해서는 그 영화 스튜디오 사이트를 통해서 이 라이센스 신청을 하게 되면 무료로 다 배포를 할 예정이니까 사이트의 어떤 과정을 잘 보시고 라이센스 구매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하는 이제 작업에서는 라이센스를 어떻게 받아와서 어떻게 들어간다라는 거를 방송을 통해서 일단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 통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확인을 해보면 지금 XAMPP라는 게 이미 설치가 끝난 상황이에요. 화면을 보면. 그리고 이제 물어보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컨트롤 판넬을 지금 당장 실행을 해서 뭔가를 해보겠느냐 이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저희는 지금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요걸 체크를 풀지 마시고 체크한 상태에서 피니시를 해버리면, 자,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제작 단계에서 영어권에 있는 부분하고 독일어권 부분 두 가지가 지금 셀렉트로 돼 있는데, 아무래도 이 개발자들이 이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개발을 하다 보니 언어팩을 두 가지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독일어보다는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 살다 보니 영어 쪽이 조금 더 가까우니까 영어 버전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세이브 하시면 이제 화면에 이렇게 생긴 컨트롤 판넬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컨트롤 판넬의 이제 역할부터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자, 어쨌든 지금 설치는 다 끝난 상태고요. 현재는 여기 메뉴에 보시는 것처럼 스타트에 활성화되어 있는 버튼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스타트에 활성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아직 스타트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XAMPP라는 게 서비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서버 종류의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접속을 했을 때 뭔가 내주는 형태의 서비스를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서비스 프로그램들은 메모리나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 컴퓨터에 실행을 하면서 누가 접속을 하면 어떤 거를 내줄 거냐, 어떤 걸 서비스 할 거냐 이런 걸 결정하는 프로그램들이거든요. 그래서 아파치라는 웹서버는 당연히 외부를 통해서 접속하는 사람들한테 홈페이지 개념으로 뭔가 내려줘야 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시켜야 그걸 이제 스타트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크게 보면 아파치라는 웹 서비스라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아파치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뭔가 액세스를 하고 빼거나 집어넣거나 해줄 수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 두 가지가 실행 스타트가 돼야지만 두 개가 연동을 해서 저희가 오늘 그러니까 다음 회차부터 분석이 들어가는 그 소스들이 잘 안착을 시켜서 어떤 식으로 유기적으로 그러니까 활용을 할 건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설치가 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스타트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부터 먼저 확인을 해봐야겠죠. 뭐 순서는 따로 잡힌 건 없는데 아무래도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스타트를 시키고 웹 서비스를 조금 뒤에 실행을 해주는 게 순서적으로 좀 원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별도로 설정한 내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바로 스타트를 한번 해줍니다. 그러면 윈도우 같은 경우는 윈도우 10에다 지금 설치를 한 거기 때문에 윈도우 10이나 7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체 보안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 보안 시스템이 이 서비스를 감지를 하고 이걸 허용을 할 거냐 말 거냐 물어보게 됩니다. 이거를 취소를 해버리면 당연히 외부로 서비스가 못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허용을 해주시고 넘어가면,
자, MySQL 부분에 녹색불로 바뀌면서 특정 PID라고 이 프로그램이 실행됐다는 아이디가 특정 고정 아이디가 하나 잡힐 거고요. 일단 포트는 MySQL의 기본 서비스 포트는 3306번이라는 포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3306이라는 포트가 지금 사용이 됐다라고 뜨고, 이제 반대로 스탑이라는 버튼이 활성화될 거예요. 이미 시작이 돼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3306번이라는 포트를 통해서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지금부터는 접속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데이터를 넣을 수도 있고 빼내올 수도 있고 삭제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태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대기 상태인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주는 프로그램들은, 우리가 사용할 프로그램들은 아파치라는 웹서버를 이용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집어넣어서 접속을 통해서 그걸 실행을 시킬 거기 때문에 웹도 당연히 스타트를 해줘야 됩니다. 스타트를 하게 되면 웹도 마찬가지로 80번이라는 서비스를 이 컴퓨터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 입장에서는 보안 영역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억세스를 할 거냐 말 거냐 물어보게 됩니다. 당연히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억세스 허용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조금 상황이 틀린데요. 여기 프로그램 아이디라는 거는 윈도우 시스템에서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게 되면 고유 번호가 생성이 되는데, 그 번호가 이제 생성된 게 이 번호라고 이제 설정을 해주는 거고요. 웹 서비스의 기본 포트는 80번입니다. 그래서 80번은 위에 보시는 대로 5904번으로 이제 서비스 시작이 됐고, 옆에 보시면 이제 443번이라고 포트 번호가 나와 있는데 이 포트죠. 443은 우리가 웹 접속을 할 때 일반적으로 http 이렇게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http 뒤에 s가 붙은 서비스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보안 서비스거든요. 그 보안 서비스를 하는 전용 포트의 번호입니다. 443. 그래서 아파치라는 웹서버는 일반 서비스도 가능하고 보안 서비스도 가능하기 때문에 둘 다 오픈을 시켰다라는 뜻으로 이 두 개가 다 오픈이 된 거거든요.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웹이 열렸고 데이터베이스가 준비가 다 된 상태예요. 그럼 이 판넬에서는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파치나 MySQL 설정할 때는 에디터 가지고 파일의 컨피그레이션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좀 디테일한 항목들을 다 수정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XAMPP에서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설정들을 미리 다 해둔 상태예요. 아주 기본적인 것만. 물론 유저들이 이제 사용법을 조금 달리 하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설정 값들을 좀 바꿔주셔야 되는데요. 아주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저희는 할 거기 때문에 크게 바꿀 일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스타트된 상태면 접속이 이제 가능해져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잠깐 내려서 웹브라우저에서, 자, 현재 이 PC가 서버가 됐기 때문에 그 서버에 있는 브라우저를 가지고 내 PC를 있는 서버로 직접 접속을 하게 되면 주소가 로컬호스트라는 이름을 그냥 디폴트로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 랜카드, 그러니까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랜, 지금 와이파이로 접속을 했기 때문에 이 와이파이 서비스에 대한 IP 주소가 하나 부여가 돼요. 그게 자체 IP는 127.0.0.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로컬 호스트로 접속을 하셔도 가능하고 127.0.0.1을 해도 가능하다라고 되겠죠. 그래서 로컬 호스트라고 이렇게 쳐서 엔터를 쳐보면 좀 전에 우리가 설정했던 그 로컬 호스트 서비스가 그대로 화면에 뜹니다. 물론 아파치 프렌즈에서 보여줬던 화면과 거의 흡사한 화면이 뜨는 거죠. 근데 그거하고는 조금 틀린 게, 이거는 이미 내 PC가 지금 웹서버가 된 상태거든요. 이게 떴다는 얘기는 정상적으로 설치를 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현재 여기까지는 지금 구성을 한 상태고 웹이 정상적으로 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PHP에 관련된 정보를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걸 보기 위해서 상단에 보시면 PHP 인포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면, 자, 현재 PHP가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버전이 5.6.40이고요. 윈도우 버전에 어떤 형태로 설치가 되어 있다, CPU가 어떤 걸 쓰고 있다, 이런 것들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젠드라는 엔진이 보입니다. 이거는 PHP 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를 하시겠지만, PHP가 아무래도 웹 스크립트 언어다 보니까 스크립트 자체가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게 열심히 만든 프로그램들인데 외부에 노출을 안 시키고 서비스를 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소스를 보호를 하기 위해서 암호화를 시키는데요. 그 암호화된 거를 다시 풀어서 지금처럼 보이는 것처럼,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보여주는 형태로 디크립션을 하게 되는 엔진이 있어요. 그래서 암호화도 하고 디크립션을 해서 암호화를 풀어주는 엔진, 그 엔진 중에 가장 법론적으로 많이 쓰는, PHP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젠드라는 엔진입니다. 그래서 젠드는 기본적으로 PHP에 다 내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저희 같은 경우 놀라운 기술에서 제공했던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온 큐브라는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이온 큐브 소스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에러가 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만 연동을 해주는 소스를 하나 붙일 텐데요. 지금부터는 그 작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쭉 한번 훑어보시면 PHP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설정에 어떤 느낌의 이런 기본 설정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확인만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거고, 만약에 아이온 큐브라는 엔진을 연동을 하게 되면 이 젠드라는 옵션이 여기 밑에 부분에 아이온 큐브가 연동이 돼 있다라고 이제 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특별히 연동을 한 게 없기 때문에 안 뜨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연동하는 작업을 하러 들어갈 텐데요. 자, 지금 아이온 큐브나 이런 걸 연동하기 위해서는 PHP에 관련된 프로그램 컨피그레이션을 하는 프로그램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판넬을 일단 띄우시고 아파치에 보시면 컨피그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일 거예요. 이걸 눌러서 밑에 보시면 PHP INI라는 부분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PHP하고 관련된 설정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요거를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큰 줄기만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PHP에 관련된 모든 설정이 여기에 쭉 설정이 되어 있고, 이 설정에 입각을 해서 뜬 설정 값들이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보면 뭐 PHP의 접근 시간이라든지 뭐 변수를 어떻게 쓸 거라든지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설정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위에서 쭉 내려보시면 훑어서 내려가 볼게요. 큰 부분들은 저희가 쓰는 데는 지장은 없는데 몇 가지 부분 조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쭉 내려보시면 라인이 있으면 좀 표현하기 좋을 건데 그거보단 조금 더 내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Max Execution Time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PHP가 실행이 돼서 웹서버에 요청을 했는데 실행 시간이 30초가 넘어가면 끊어버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실행하는 시간을 설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작업을 해서 집어넣거나 빼고 하는 시간이, 또는 프로그램이 런닝하는 시간이 30초가 넘게 되면 PHP가 더 이상 기동을 하지 않고 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 윈도우에 쓸 때 보면 뭐 많이 보셨던 화면, 블루스크린이나 프로그램이 실행하다 멈추는 화면들 겪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제 그런 증상이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늘어지거나 조금 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여기 시간을 조정해서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 디폴트는 30초를 두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계속 하다 보면 시간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늘어나는 시간을 계산해서 요거를 60초로 바꿔줍니다. 물론 뭐 120초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60초 정도 해두면 평균 1분 안에는 대부분 어떤 실행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근거를 가지고 이 코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게시판이나 또는 웹 상태에서 뭐 어떤 특정 파일들을 서버로 보내거나 업로드를 하거나 이런 동작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용량 제한을 걸 수가 있는데요. 그 용량을 제한하는 옵션들이 여기 항목에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여기 있네요. 포스트 맥스 사이즈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에서 보통 HTML에서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할 때 쓰는 게 이제 포스트 방식이나 get 방식을 쓰게 되는데, get은 파일을 업로드할 수는 없는 방식이죠. 그냥 어떤 특정 변수나 어떤 값들을 올릴 수 있는 방식이고요. 포스트라는 방식을 쓰게 되면 여기에 설정했던 용량만큼 서버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8메가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 좀 작죠, 요즘에. 보통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해서 문서가 좀 큰 게 나오면 뭐 10메가, 20메가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8메가로 해버리면 최대 올릴 수 있는 걸 8메가까지만 받고 PHP가 끊어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보통 일반적으로 쓰지는 않는 방식인데 저희가 이제 이런 작업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평균 한 500메가 정도 잡아줍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포스트 맥스 사이즈를 500메가 정도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하고 관련된 옵션들이. 여기 보면 enable DL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포스트 맥스 찾다가 지금 중간에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enable DL은, DL이라는 단어는 윈도우를 아시는 분들은 DL만 봐도 뭔지 알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에서 실행을 하게 되는 파일들을 묶어 놓은 파일들이에요. 그걸 DLL이라고 하는데, 그 DL을 연관을 시켜서 이 PHP에 내가 필요한 윈도우 DL을 쓸 거냐 말 거냐를 온 시킬 거냐 오프 시킬 거냐 하는 건데, 이걸 온 시켜 놓으면 사용자들이 웹서버에서
내가 필요한 실행 파일이나 이런 거를 끌어다 쓸 수가 있어요. 만들어진 게 있다면. 그래서 뭐 이건 어차피 실험용으로 쓰는 거니까 보안상 보통 열지는 않는데 이 실험에서는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으로 이제 두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와 보면 여기 보시면 업로드 맥스 파일 사이즈라는 게 나옵니다. 아까 우리 포스트 맥스 사이즈가 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포스트는 최대 8메가까지 올릴 수 있는데 실제 파일명으로 올릴 수 있는 건 2메가로 여기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포스트 방식 8메가까지는 가능한데 받아들인 건 2메가만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조정을 해서 우리가 500메가를 아까 잡았으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500메가까지는 쓸 수 있게 이렇게 조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기본 포맷대로 그냥 두셔도 상관없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본인이 더 필요로 하는 옵션들이 있으면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옵션이 있으면 여기서 주석을 풀어서 이제 연결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온 큐브라는 걸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아이온 큐브를 이제 풀 때 쓰는 그 옵션을 걸 건데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 세이브, 컨트롤 S를 눌러서 파일 세이브를 일단 해주시고, 아이온 큐브 관련된 거를 이제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미리 준비된, 물론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 파일들은 다 같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아이온 큐브가 5.6 버전, 이 버전을 저희가 쓸 건데요. 이거를 복사를 해서, 자, 아까 우리가 C 드라이브에 XAMPP에 설치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PHP라는 항목이 있을 거고요. 보통 이렇게 들어가 있는 DLL 파일, 그러니까 아까 이 아이온 큐브도 하나의 실행 파일인 거죠. 아까 DLL을 저희가 온 했듯이. 그래서 실행 파일들, DLL들을 모아놓은 폴더가 있습니다. 그게 EXT, 익스텐션이라는 이 EXT 포트 폴더예요. 이 폴더 안으로 들어오면 각종 DLL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저희도 우리가 사용을 할 아이온 큐브 DLL을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갔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설정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래서 설정하는 파일도 미리 어떻게 하는지를 가지고 와서 한번 해볼게요. 자, PHP에서 여기 있죠, 5.6이. 네, 여기를 열어서 제일 상단에 보시면 젠드 뭐 익스텐션, 아까도 그랬지만 익스텐션이라는 뜻은 익스텐션 폴더 안에 있는 걸 끌어다가 내가 쓰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일 시작하는 이 제일 상단에다가 C에 XMPP 밑에 PHP 밑에 아까 익스텐션 밑에 아이온 큐브 로더 윈 5.6 DLL이라는 걸 아까 저희가 복사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 거를 끌고 올 수 있도록 다른 데서 이제 세팅했던 걸 복사를 해놓고, 우리가 아까 이 세팅하던 그 컨피그레이션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제일 상단에다가 붙여넣기로 잡아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웹서버도 이 설정을 한 거죠. 그래서 저장을 하고, 자, 저장이 됐으니까 꺼주시고 컨트롤 판넬을 다시 엽니다. 자, 현재 버전 잘 보시면 5.6.4 F5를 누르면 이제 번쩍 리프레시를 하겠죠. 다시 읽어온 겁니다. 현재는 젠드 외에는 엔진들이 설치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복사를 한 상태인데 왜 안 되냐면, 서비스들은 항상 시작이 된 상태면 맨 그 시작된 시점에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읽어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시작된 이후에 다시 설정값을 바꿔가지고 이 바뀐 설정값을 그대로 먹이려면 재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재실행을 하지 않으면 먹히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판넬에 보시면 이 판넬이 좋은 점은 재실행하기가 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가 PHP하고 아파치에 관련된 설정을 지금 눌러서 바꿨기 때문에 요놈만 재실행을 하면 됩니다. 잠깐 스탑을 했다가 다시 재실행을 해줍니다. 그러면 한번 죽였다가든지 다시 실행을 시킨 효과죠. 그러면 좀 전에 봤던 이 접속 사이트에 다시 F5를 눌러서 다시 재접속을 해보면 밑에 보시면 아까 안 보이던 게 이제 하나 더 보이게 돼요. 여기 보시면 아이온 큐브 PHP 버전이 현재 5.6 버전에 맞는 게 연동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딱 뜹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저희 교재에서 이 부분을 실험할 수 있는 준비는 기본적으로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아이온 큐브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밑에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가 업로드나 이런 것들을 500메가로 좀 바꿔놨기 때문에 그것도 정상적으로 바뀌었는지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아파치 컨피그레이션이 있고 헤더가 있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코어 부분에 해당하는 게 아까 php ini라는 파일 열어서 우리가 설정했던 파일인데요. 쭉 내려보면, 자, 저희가 건드렸던 부분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enable dl 지금 on 돼 있죠. 아까는 오프였을 겁니다.
그 다음에 500메가가 아까 8메가에 2메가 잡혀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여기 보시면 500메가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포스트 맥스 사이즈가 500메가. 이제 웹에서 그러니까 서버로 올릴 수 있는 파일 사이즈를 500메가까지 허용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500메가짜리가 하나 더 있죠. 이게 업로드 맥스 파일 사이즈. 이 부분이 또 500메가까지 허용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PHP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웹서버에서 어떤 코딩을 해서 저런 정도 수준까지 쓸 수 있게끔 PHP를 설정을 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 소스를 분석을 할 때 엔진에 해당하는 부분, 이제 암호화되어 있는 부분을 기동을 시키기 위해서 아이온 큐브의 5.6 버전까지 연동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 XAMPP나 또는 XAMPP가 아닌 그 RWAPM이라든지 APM 계열의 어떤 툴이 설치가 되면 php.ini 라는 파일을 어떻게 바꿔서 내가 어느 부분을 수정을 해서 어느 정도 용량, 어느 정도의 엔크립션 파일을 쓸 건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꾼다라는 것 정도는 숙지를 하실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아까까지 복사하는 것까지 전에 보셨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면 컨트롤 패널이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컨피그레이션을 어떻게 맞추고 그 다음에 PHP 세팅을 INI 파일을 열어서 어떻게 지금 수정을 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숙지를 하셔서 지금 이 컨트롤 패널에 보는 것처럼 아파치나 MySQL이 빨간색이나 어떤 에러 없이 이렇게 잘 기동이 되어 있으면 웹서버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은 이미 다 갖춰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소프트웨어들을 어떻게 설치를 하고 어떻게 기동을 시키고 그 기동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첫 시간에 했던 것처럼 첫 번째 그 원격 관리 스위치를 어떻게 제어 신호를 줘서 불빛 그러니까 조명에 연결되어 있던 그 조명을 껐다가 켜지는지까지 한 번 더 확인을 한 뒤에 한 단계 한 단계씩 소스를 계속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